우리는 웹으로 미나상 konnichiwa.お元気ですか? 원미령です. 자, 皆さんの 일본어 勉強はいかがですか? 여러분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진행 중에 계십니까? 잘 진행하고 계시죠? 皆さんの 일본어. 여러분의 일본어. 자, 여기에 나온 노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노입니다. 皆さんの 여러분의 일본어. 이렇게 제가 또 무리하게 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습부터 시작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조금 전에도 나왔듯이 소유의 뜻을 갖는 노를 공부하셨는데요. 와타시노 오벤토 하면은 나의 도시락. 센세이노 교과서, 교과서란 뜻으로 센세이노 교과서 하면은 선생님의 교과서, 즉 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문형은 와타시노 뭐뭐 데스. 와타시노 나의 뭐뭐입니다. 이런 문형이겠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실 단어는요. 우선 다레라고 하는 것은 누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후쿠라고 하는 거는요, 옷입니다. 모든 옷, 이런 옷들을 전부 후쿠라고 말할 수 있는데, 후쿠. 그리고 그 다음이 구츠는 신발 또는 구두란 뜻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뭐 히토츠 데스. 신데레라. 자, 그 바로 전에 나왔던 구츠라고 하는 것이 신이니까 신데레라. 이것도 뭐 신과 관련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신데레라. 이거는 신데렐라. 왜 있잖아요.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 그때 신데레라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노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뭐뭐라는 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오늘 나오는 노, 이것은 누구누구의 것이란 뜻을 나타내는 가령 와타시노 가방 데스. 여기에서 나의 가방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미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서로 알고 있을 때는 나의 가방입니다 하는 식으로 굳이 가방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가방이라는 명사를 생략하고 와타시노 데스, 나의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노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것, 이런 뜻을 나타내겠죠. 자, 이렇게 이미 서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때는 노 뒤에 오는 명사를 생략하고 그냥 노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뜻은 누구누구의 것, 이런 뜻을 나타내겠죠. 자, 예문을 보죠. 와타시노 카메라와 나의 카메라는. 자, 이 문장을 나의 것은 하고 내 것은과 마찬가지로 나의 것은 하고 말하려면은 이미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타시노 카메라에서 카메라를 생각하고 와타시노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노를 보기는 보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누구누구 노 뭐뭐 하는 식으로 소유물을 뒤에 구체적으로 붙여서 나타내는 표현을 보셨고 오늘은 자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령 자 이것은 누구 책입니까? 그것은 선생님의 책이에요. 그럼 저것도 선생님의 책입니까? 아니요, 저것은 선생님의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경우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책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지 않죠. 주로 이 책은 누구의 책입니까? 아니면 이건 누구 책이죠? 하면은 선생님 거예요. 아니면 제 겁니다. 제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노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와타시노 홍이라는 데서 이미 홍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책이라는 데 필요 없다. 또는 와타시노 카메라, 내 카메라에서 이미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할 때는 와타시노, 나의 것
하는 노만으로 그 뒤에 오는 카메라까지도 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레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나레라고 하는 것은 누구란 뜻으로. 예를 들어서 この 카메라와 나레노 카메라 ですか? 이 카메라는 누구의 카메라입니까? 라고도 할 수 있고 이미 앞에서 この 카메라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해서 この 카메라와 나레노 ですか? 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우신 문형과 단어를 일본인의 발음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私のカバンです。私のです。誰、服、靴、シンデレラ。 아마 여자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꿔 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신데렐라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데렐라라는 거 오늘 단어에 나왔었죠. 신데렐라. 자, 발음이 비슷해서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또 가가미요 거울아 하는 거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거. 소데스.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설공주는 일본에서 시라유키 히메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시라유키라고 하는 것이 백설을 뜻하고 히메, 공주. 그래서 시라유키 히메 하면은 백설공주. 참, 아까의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비슷해서 금방 알 수 있지만 시라유키 히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알아듣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그리고요. 이 남매가 집을 나와서 숲속을 헤매다가 과자로 된 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녀가 살고 있었죠. 마녀가 살을 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막 도망을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데스. 헨젤과 그레텔이죠.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것은 헨젤도 그레텔. 헨젤도 그레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 있죠.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못생겼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백조가 돼서 하늘을 싹 날아가잖아요. 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거는 미니꾸이 아히루노코. 미니꾸이 아히루노코라고 하는데요. 미니꾸이라는 게 밉다. 그래서 미운이 됐고요. 아히루노코 이게 오리 새끼입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미니꾸이 아히루노코. 혹시 여러분들께서요, 본인이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젠가 백조가 돼서 날아갈 꿈을 꾸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타시다. 사요나라.